과일은 몸에 좋다던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안녕하세요. 건강하고파의 유도영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 어느 것이 고민인지 꼭 남겨주세요.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연구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건강을 챙기겠다고 과일을 열심히 먹은 분들이 오히려 혈관이 망가지며 3개월, 6개월 만에 혈당이 치솟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셨다는 점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과일 선택 하나가 혈관을 급속도로 늙게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으시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당 처리 능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젊을 때처럼 과일을 드시면 혈관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침마다 드시는 과일 때문에 몸이 더 불편해진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나요? 댓글로 요즘 어떤 과일을 자주 드시는지 알려주실래요?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분 한 분이 생각납니다. 동네 형님처럼 지내던 이웃의 사촌 형님, 66세 김성호님이셨습니다. 달고 편한 과일이 몸에 좋을 거라 믿고 아침마다 바나나 2개, 점심 후엔 포도 몇 알, 저녁엔 수박 한 조각을 드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살짝 높다는 얘기를 들으셨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죠.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살짝 어지럽고 피곤함이 잦아져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 혈당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져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20을 넘어서고 식후엔 180까지 치솟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과일을 먹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과일이 나쁠 리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과일 섭취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혈당 변화를 추적해 보니 확실했습니다. 바나나와 포도, 수박을 드신 날은 혈당이 급격히 올랐고 사과나 블루베리를 드신 날은 혈당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일 양과 종류를 조금만 조정해 드렸습니다. 바나나는 하루 반 개로 줄이고 반드시 식사 후에만 드시게 했습니다. 포도는 10알 이하로 제한했고 수박은 주 1회로 줄였습니다. 대신 블루베리와 사과를 중심으로 드시도록 안내했죠. 그렇게 3주 만에 공복 혈당이 110으로 떨어지고 속이 편해지셨으며 어지럼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어떤 과일이 문제이고 어떤 과일이 혈관을 살리는지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편하고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한두 개씩 드십니다. 껍질만 벗기면 되니까 손쉽죠.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바나나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당분이 약 14g 들어있는데 이게 체내에서 아주 빠르게 흡수됩니다. 젊을 때는 인슐린이 빠르게 반응해서 혈당을 조절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높게 올라갑니다. 2023년 대사 연구 자료에서도 확인됐는데요. 60대의 인슐린 민감도가 30대의 약 60%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바나나를 먹어도 젊을 때보다 혈당이 훨씬 급격히 오른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만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심하게 일어나고 이게 반복되면 혈관벽에 염증이 쌓이고 혈관이 빠르게 늙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박영수님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아침마다 바나나 2개를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운동도 하시고 물도 많이 드셨는데 유독 혈당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처음엔 110 정도였던 공복 혈당이 6개월 만에 132까지 올랐습니다. 식후 혈당은 190을 넘는 날도 생겼고요.
병원에서는 당뇨약을 권유했지만 그분은 약을 먹기 전에 뭔가 원인을 찾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오셨고 저는 식단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다른 건 큰 문제가 없었는데 딱 하나, 아침 바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반 개로 줄이고 반드시 식사 직후에 드시도록 했습니다. 또 단백질인 삶은 달걀이나 두부와 함께 드시게 했죠. 그랬더니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20으로 떨어졌고 한 달 후엔 115까지 내려갔습니다. 식후 혈당도 150 이하로 안정됐습니다. 바나나 양과 먹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바나나를 드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검은 반점이 많은 완숙 바나나는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익을수록 저항 전분이 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약간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시고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바나나를 보통 언제 드시나요?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망고, 파인애플 같은 열대 과일입니다. 이런 과일들은 달콤하고 향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열대 과일은 과당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간에서 직접 대사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간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과당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지방으로 쌓이는 겁니다. 미국 영양학 연구에서 확인된 바로는 망고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의 간 지방이 평균 18% 상승했다고 합니다. 간 지방이 쌓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중성지방 수치도 함께 올라가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70세 정인수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딸이 해외에서 망고를 보내주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회 정도 망고를 드셨는데 처음엔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니까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이 200을 넘었습니다. 이전엔 150 정도였는데 갑자기 오른 겁니다. 간 수치도 살짝 올라가 있었고요. 의사 선생님이 기름진 음식을 줄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기름진 음식을 거의 안 드셨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기 어려웠죠. 제가 식단을 확인해 보니 망고가 문제였습니다. 망고를 끊고 한 달 반 정도 지나니 중성지방이 170으로 떨어졌고 석 달 후엔 140까지 내려갔습니다.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열대 과일은 맛있지만 자주 드시면 안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소량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당 흡수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열대 과일은 평소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한 알씩 먹기 쉬워서 과다 섭취가 가장 빨리 일어나는 과일입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한 송이를 다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포도 한 송이가 보통 300g 정도 되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당분이 50g이 넘습니다. 이건 콜라 한 캔보다 많은 양입니다. 게다가 포도는 과당과 포도당이 함께 들어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포도 한 송이 300g 기준으로 당분이 50g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정도 당을 한 번에 섭취하면 혈당이 급등하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나중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반복되면 당화혈색소 수치가 올라가고 당뇨 위험이 커집니다. 72세 이만수님은 저녁 식사 후 포도를 즐겨 드셨습니다. 식후 디저트처럼 매일 드셨는데 양 조절이 안 됐습니다.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한 송이를 다 드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처음엔 혈당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당화혈색소가 6.1에서 6.8로 올랐습니다. 거의 당뇨 진단 기준에 가까워진 겁니다. 공복혈당도 115에서 128로 상승했고요. 저는 그분께 포도를 하루 10에서 15알로 제한하고 반드시 식사 후에만 드시라고 안내했습니다.
또 건포도나 포도즙은 절대 드시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건포도는 당이 농축돼 있어서 더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3개월 정도 관리하니 당화 혈색소가 6.4로 떨어졌고 공복 혈당도 12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포도는 맛있지만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10에서 15알 그 이상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포도는 보통 몇 알 정도 드시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수박입니다. 여름철에 시원한 수박 드시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수박은 혈당 지수가 아주 높습니다. 혈당 지수라는 건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수박은 72에서 80 정도 됩니다. 이건 고혈당 식품 범주에 속하는 수준입니다. 수박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이게 반복되면 혈관에 부담이 갑니다. 수박의 혈당 지수가 72에서 80이라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됐습니다. 흰 쌀밥의 혈당 지수가 70 정도니까 수박이 쌀밥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박을 많이 드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65세 김동현님은 여름철에 수박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시원하게 수박 한두 조각 드시는 게 낙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식후 혈당을 재보니 200을 넘는 겁니다. 평소엔 150 정도였는데 갑자기 오른 거였습니다. 처음엔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셨는데 기록을 보니 그날 수박을 평소보다 많이 드셨더라고요. 큰 조각으로 3조각 정도 드셨습니다. 그 후로도 수박을 드신 날은 혈당이 180 이상 올랐습니다. 저는 그분께 수박은 하루 100에서 150g, 작은 조각 2개 이하로 제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저녁이나 밤에는 절대 드시지 말고 낮 시간에 소량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절하니 혈당이 안정됐고 더 이상 200을 넘는 일은 없었습니다. 수박은 여름철에 유혹이 크지만 양 조절이 필수입니다. 작은 조각 2개 이하, 그리고 저녁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여름철엔 수박을 얼마나 드시나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과일 4가지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바나나, 열대과일, 포도, 수박 모두 달고 맛있지만 60대 이후에는 혈당과 혈관을 급격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혈관을 지키는 과일은 무엇인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지만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혈관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 탄력을 높여줍니다. 60대 이후에는 혈관벽에 염증이 쌓이기 쉬운데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면 이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블루베리는 당 함량이 낮고 혈당 지수도 낮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혈관 건강에 좋다는 연구는 수없이 많습니다. 하루 반 컵 정도만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설탕이 들어간 가공 블루베리는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건조 블루베리나 블루베리 잼 같은 건 당이 많이 들어 있어서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신선한 생 블루베리나 냉동 블루베리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반 컵 정도를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오트밀에 얹어 드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에 곁들이면 혈당도 안정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블루베리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편하신가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과일 중 하나인데 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LDL이 산화되면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데 사과가 이걸 예방하는 겁니다. 또 사과에는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고 콜레스테롤 배출도 도와줍니다. 중요한 건 사과 껍질을 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과의 중요한 영양소 80%가 껍질에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먹으면 그냥 당분만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농약이 걱정되시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으시면 됩니다. 실천 방법은 하루 1개, 식사 30분 전에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겁니다. 식전에 드시면 식이섬유가 위에서 포만감을 주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또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편인가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과일로 봐야 하는지 채소로 봐야 하는지 애매하긴 하지만 영양학적으로는 과일에 속합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관 염증을 줄여서 뇌혈관과 심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큽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높은데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완숙된 빨간 토마토가 영양이 더 높습니다. 덜 익은 초록 토마토보다 빨간 토마토를 선택하세요. 또 토마토는 가열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토마토를 살짝 볶거나 끓여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실천 방법은 하루 1개 또는 방울토마토 10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방울토마토 몇 개를 간식처럼 드시거나 저녁 식사에 토마토 스프나 토마토 볶음을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나요? 익혀 드시나요?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과일 중에서 유일하게 지방이 많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이 지방은 나쁜 지방이 아니라 좋은 지방입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줍니다. 또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하나에 약 250kcal 정도 되기 때문에 하루 1개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히 드시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천 방법은 아침 샐러드에 아보카도 반 개를 썰어 넣거나 통곡물 빵에 으깬 아보카도를 발라 드시면 됩니다. 아보카도는 포만감이 커서 아침에 드시면 점심까지 배고프지 않습니다. 아보카도는 어떤 방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편하신가요? 이렇게 혈관을 살리는 과일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 모두 60대 이후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들입니다. 이제 마무리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과일을 드시면 혈당과 혈관이 버티지 못합니다. 달고 편한 과일은 혈관을 빠르게 늙게 만들고 반대로 당이 천천히 흡수되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은 혈관을 지켜줍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본 분들 중에서 과일 때문에 혈당이 망가진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반대로 과일을 제대로 선택하고 양을 조절해서 혈관 나이가 10년 젊어진 분들도 많았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였습니다. 건강에 좋으니까 배불리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과일도 종류와 양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과일을 얼마나 먹느냐가 혈관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아무 생각 없이 바나나 2개, 포도 1송이, 수박 서너 조각을 드신다면 혈당 스파이크와 혈관 염증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 내렸다 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쌓이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를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면 3개월 만에도 혈관 나이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이 개선되고 혈관 탄력이 높아집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저는 바꾸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침 바나나 대신 사과 한 개로 시작하는 것, 그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혈당 곡선이 훨씬 안정됩니다. 사과는 당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또 포만감도 오래 유지돼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3개월 후엔 혈당 수치로, 6개월 후엔 혈관 나이로 나타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일 외에도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식습관 전체를 정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면 혈관이 젊어지는지, 또 반대로 피해야 할 식습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오늘부터 실천할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